네, 우리 사과 열정입니다. 네, 꿈을 향해 가는 또 10가지 질문 중에서 네 번째인데, 내 꿈은 내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 안에 타오르는 어떤 불 같은 거,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좋아하고 흥미있는 일을 한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강요도 필요 없다. 꿈이 당신을 당기기 때문이다. 존 맥스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열렬한 염원의 불꽃 없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문장들에 함유된 뜻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이성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이런 그 두 문장에 함유된 뜻, 예, 혹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가능하십니까? 네, 지금 마이크 켜시고 하시기 어려우시면은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열정이 가능성을 만듭니다. 열정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왜요? 이것이 모든 성과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의 꿈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열정은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네, 하나의 목적, 이유를 위해 열정을 갖는 것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도록 하나요? 여러분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리암 니슨이 나온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열정을 갖는 것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도록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화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앞에 이제 이 문장에 함유된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이나 나눌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네. 제가 없으시면은 나눠보겠습니다. 네, 빌소님 좋습니다. 영화 테이큰이 아주 재밌잖아요. 딸이 네, 납치됐는데 네, 이제 아빠가 딸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 열정만으로 프랑스까지 날아가서 마피아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면서 그 실마리를 찾고 추적해 나가서 결국 딸을 구출한다는 내용 속에서 네. 그 일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결국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그 딸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집념과 열정, 이게 음, 되게 컸던 것 같고요. 미션 임파서블도 역시 굉장히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의 어떤 몇 편인지 모르지만 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편이 다 불가능한 미션을 열정으로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빌소님 이런 영화 좋아하세요? 네, 거의 다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 네. 빌소님이 당신이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합니까? 아, 무엇이요? 네. 네. 무엇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할까요? 어떤 것이 좀 헤쳐나가도록 하나요? 저는 그 해피엔딩을 믿거든요. 우리 어, 예수님과 다시 랑데뷔하는 그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해피엔딩을 상상하며 갑니다. 네. 그 믿음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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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또 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을 빌 때는 부나 권력을 빌어서는 안 된다. 강렬한 잠재력과 그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빌어야 한다. 부나 권력에서 오는 기쁨은 언젠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만 잠재력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열정.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나는 뭐 해라. 이게 하나의 이제 역경과 또 어떤 이 패러독스거든요. 역설적인 거를 하게 하는. 그래서 윌리엄 아서 워드라는 시인이자 또 작가인 이분이 성공의 열쇠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의심할 때 당신은 믿어라. 다른 사람이 놀 때 당신은 계획하라. 다른 사람이 잠잘 때 당신은 공부하라. 다른 사람이 공상할 때 당신은 준비하라. 다른 사람이 지체하고 단념할 때 당신은 시작하고 계속하라.
다른 사람이 바랄 때 당신은 노력하라. 실제 행동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낭비할 때 당신은 저축하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당신은 귀 기울이라. 다른 사람이 얼굴을 찌푸릴 때 당신은 웃어라.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당신은 칭찬하라. 한번 여러분의 어떤 이 소감, 이거에 대한 느낌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줄리아님, 이거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시에 대해서. 줄리아님,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 네. 네. 그냥 좋아요? 그냥 웃지요? 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한번 꼽아보세요. 나하고 좀 이렇게, 나에게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다. 10가지 중에. 어떤 문장이나, 놀 때 당신은 계획하라. 화이팅. 다른 사람이 놀 때, 나 저 놀 때 조심해야겠네요. 줄리아님은 계획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지혜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10개 중에. 박지혜님, 제가 또 곽유영님도 여쭤보겠습니다. 곽유영님, 박지혜님, 곽유영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오픈하실 수 있으면은 이것 중에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10개 중에 9개는 다 못하고요. 딱 하나, 네. 1번, 의심할 때 당신은 믿어라. 오. 그거 하나, 네. 네. 아까 다른 거는 빌소님, 예. 빌소님 얘기한 다른 거랑 좀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곽유영님, 제가 놀 때, 곽유영님, 잠잘 때 곽유영님 공부하시지 않나요? 네. 예, 그것도 잘하긴 하네요. 보니까. 그쵸. 지금 제가 자는데 또 공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박지혜님이나 혹시 지재근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이것 중에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자기가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고 싶다는 게 있으실까요? 지재근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인데요. 네. 저는 이제 놀 때는 같이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상할 때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공상할 때 준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글씨도 크게 써져 있어서 딱 그렇네.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 좀 남들이 그 비웃지 않는 꿈은 저는 꿈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왜 세계적인 것이 나오기가 어렵나. 결국은 뭐 땅도 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작지만은 지금은 이제 세상이 디지털화다 되다 보니까 한류 콘텐츠들이 그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네. 봤더니 뭐 오징어 게임에서 오영수라는 분도 또 글로벌 그 상을 탔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은 5천 년의 역사의 콘텐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콘텐츠가 우리나라한테만 있는데 미국의 스타벅스가 그 문화를 가지고 커피 문화를 가지고 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스타벅스를 잡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스타벅스를 잡을 수 있는 그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좀 현실성 있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때까지 해서 꼭 정말 스타벅스를 한번 눌러보고 싶은 그런 저만의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재근님 때문에 제가 글자를 크게 쓴 것 같아요. 공상할 때 당신 준비하라. 눈에 탁 띄게. 네, 좋습니다. 꿈을 꿀 때 가장 영감을 받은 시기는 처음이다. 그쵸? 우리가 꿈을 꿀 때 처음에 필이 확 오잖아요. 그쵸?
우리는 꿈이 잉태될 때 전율을 경험한다. 꿈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에 흥분을 느낀다. 그리고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러면 곧 꿈의 영감과 실현 사이에는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치 아이를 잉태하기는 쉽지만 키우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모들처럼 말이다. 역경을 극복할 원동력은 열정이다. 존 맥스웰이 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열정이 하게 만드는 세 가지는 역경을 극복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하고요. 시작하도록 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미사일 발사 혹은 뭐 우주 왕복선도 그 발사 그 중력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엔트로피라 그러나 하여튼 뭐 이 예전 습관이라든지 예전에 안주하고 또 안정적인 그거를 벗어나기에 그 중력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 타오르는 불이 있고 폭발력과 열정이 있다면 그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하도록 떠미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성공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포지셔닝해서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진정성도 갖추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꿈의 영감과 실현 사이에는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긴 쉬워도 키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부모와 같습니다. 열정은 우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열정은 우리를 비합리적으로 만듭니다. 안정권을 나와서 의심의 경계를 넘도록 자극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성공 확률을 보장하는 그 열정이 있는 부분에 어떤 가치 투자도 하라는 것이죠.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하라 얘기합니다. 아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 나눴고요. 다른 사람이 의심할 때 당신은 믿어라. 다른 사람이 자는 동안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하자 이런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동안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거나 리서치하거나 준비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남들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수다, 잡담 하는 동안 나는 실제적으로 불평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신 나는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만두었을 때 내가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나만의 포기하지 못할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열정이 있는 분야라는 건데, 그렇죠? 다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나는 그것이 될 수 있다, 된다, 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역경을 넘어서게 하는 이 열정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우리가 시작하도록 떠민다. 그렇죠? 이제 미는 거죠. 푸시 아웃 하는 겁니다. 꿈의 영감과 그 발현 사이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 그것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점 영역 내에 머물되 계속해서 안전지대 바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열정이 우리를 잘 포지셔닝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성공은 우리가 성장 그리고 성과를 이룸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열정이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이끌어냅니까? 왜 우리가 편안한 곳에 머물 때 그것이 우리의 잠재력에 해로울까요? 왜 열정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더 큰 성공 가능성을 당신에게 줄까요? 왜 안전한 생활과 편안한 곳에 머무는 것이 후년의 사람들을 후하게 만들까요?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발전하면서 반복해야 할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편안한 곳에 머물 때 그것이 왜 우리를 해롭게 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더 큰 성공 가능성을 그렇죠? 열정이 혹시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맨 밥 테일러라는 테일러 기타의 창립자인데요. 9살 때 기타를
9살 때 기타를 하나 샀다 그래. 첫 기타를 9살 때 사고 그 기타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이래 돌려보고 저래 돌려보고 어떻게 보면은 뜯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타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열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기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기타 제조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만들수록 그 안에 열정이 쏟아나오는데 대단한 기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열망이 커졌어요. 흑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던 회사, 기타 제조 회사죠. 거기에서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2명과 함께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2명이 이 사람을 밥 테일러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 테일러는 직접 기타를 만드는 사람이고 어떤 투자자면서 동업자인 그 3사람과 같이 하는데 결국에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만두고 2명이서 커트하고 밥하고 이 2명이서 같이 한 거죠. 10년 동안 진 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일을 즐기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밥 테일러입니다. 밥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더 나은 기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컬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고요. 테일러 기타는 세계 제1의 악기 브랜드 중 하나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구조로 유명해졌습니다. 열정적이고 일에 전념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화목한 가정을 꾸린 가장이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의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밥이 기타를 이렇게 만들고 또 이런 테일러 기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뻔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관점이나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경아님이나 박채균님 혹시 무엇이 밥이 이렇게 기타를 만들도록 이끌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나의 열정 측정기 어디쯤에 있을까? 네. 존 맥스웰은 지난 20년 동안 리더십에만 전념을 했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많은 걸 희생하고 자극하고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한 10점, 9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자기의 열정은. 나의 열정은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지핀다. 맥스웰 그런 것 같아요. 리더십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 예, 이를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 예,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라면 다른 중요한 일도 희생할 수 있다. 그 꿈은 나를 자극하고 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겠다. 그 꿈은 여러 관심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즐긴다. 그 꿈을 품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편이 더 편하다. 그 꿈을 일부러 피하려고 한다. 그 꿈은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다. 차라리 맞지도 안 하고 일을 뽑겠다. 안 하고 말지. 네,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네. 열정 측정기를 한번 온도계예요. 온도계 이렇게 한번 대보는 것이죠. 열정의 불을 지피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타고난 기질의 인정.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라서 막 빨리 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시도할 수 있는데 기질을 인정하고 기질에 맞춰서 또 그런 거를 같이 일하는 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질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죠? 다름에서 오는 시너지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에 계속 주시하기. 그렇죠? 열정의 불을 지피고 중요한 일에 계속 주시하고 타인과 다름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는 왜 이걸 다를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우리랑 같이 이런 마음과 행동을 안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저증 판단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변화를 떨쳐내라. 제가 김종국 선배님 썼는데 무감각해지는 변화를
떨쳐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더 잘 떨쳐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를 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적었는데 김종국 선배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열정의 불을 지피기. 근데 그 이름 그거는 딜리트 하는 게 좋겠어요. 딜리트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큰 도전이에요. 네. 두 가지가 여전히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인데 많은 주의 친구들은 선교사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피니싱 웨어를 할 소위 말해서 정리하는 일을 하라. 정리하는 네.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유혹이 있나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 바울처럼 끝까지 피니싱 웨어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네. 이 두 개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60이 넘고 60 중반에 들어서고 하면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무리도 해야 되지만은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기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하면서 네. 후자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즐기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건 아니다. 나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전 통찰력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가? 네. 한번 여러분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열정과 재능이 함께 작용한다면 위대한 걸작을 기대할 수 있다. 한번 같이 가는 거를 생각해 보시죠. 네. 열정 질문입니다.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 가장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프로젝트를 누군가 시작을 하면 또 앞서서 하고 싶다라든지 내가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야 이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열정이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다른 일들이 여러분이 하던 지금 다른 일들이 막 중단되고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활동이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어떤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까? 어떤 문제나 원인이 항상 당신을 화나게 합니까? 당신의 목적,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과 당신의 꿈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연결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목적과 꿈이 연결되는 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일상 스케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습관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일상 스케줄에 통합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은 제 예를 들면은 사람을 인파워하고 또 리더십을 가르치고 세워주는 거에 대한 열정이 제가 있고 그거를 지금 이 리더십 클래스를 통해서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매주 하잖아요. 그러면 매주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또 제 자신의 적용도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스케줄에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정, 목적, 꿈이 일치하도록 꿈을 조정하거나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경우 변화를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한번 열정 지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열정 지수를 적어보세요. 자신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그러면 이유를 적어봅시다. 꿈을 소유하지 않아서 혹시 명료하지 않아서인가요? 재능, 강점, 실력과 일치하지 않아서인가요? 타고난 기질 때문인가요? 두려움 때문인가요? 그럴 때는 맥스웰이 이런 조언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꿈을 이룬 존경하는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 한경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동에서 일하는 어떤 간호사로서의 뭐 하면은 또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일들을 이룬 무슨 뭐 간호사 선배님도 좋고 뭐 정신과나 심리학 그런 쪽으로서 하시는 분들 또 그런 얘기들을 또 읽어보는 것도 좋고.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항상 가능성들은 또 오픈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열정 지수 또 열정에 관해서 어떤 나의 열정을 일으키는 그림들 그리고 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정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일상 스케줄에 통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로와 전략에 대해서 꿈의 진로와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